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이렇게 켰습니다. 제가 지금 막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자리에 앉았는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보여드릴 순 없지만 최근에 집에 식탁을 하나 샀습니다. 여기서 이제 밥도 먹고 여기서 같이 이제 애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책도 읽고 하는 장소인데 너무 잘 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날씨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그 건강 너무 정말 코로나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는데 정말 건강 유의하시기에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영상의 주제가 전문가의 말만 듣고 집을 사지 않았더니 생기는 또는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한 일반 대한민국 평범한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지금 현재 자영업자로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 일부 또 애널리스트, 경제 전문가, 주식 전문가들 중에 일부, 정말 극히 일부 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의 연구, 공부 또는 업적,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셔가지고 부동산, 주식, 펀드 등의 여러 가지 분야 있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그분들이 일반적인 저희들 일반 평범한 잘 모르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또 연구 자료라든지 그분들의 또 인사이트를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정말 드리고 싶고요. 저와 같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의 그냥 그런 삶,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 가고 저 같은 남자들 보통 이제 군대 다녀와서 또 취업 공부 열심히 하고 해당 분야의 전공 분야 있죠. 거기 학교 졸업해가지고 또 해당 분야에 취직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월급쟁이의 인생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경제, 금융, 부동산, 주식 관련돼서 전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 하시죠.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근데 이제 보통 20대 중반, 30대 초반에 이렇게 취업하시는 분들, 이러한 지식과 노하우 전혀 없죠.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 있죠. 예전에, 나 이제 좀 재테크해야 되겠다,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선택적으로 책을 보든지 동영상을 보든지 강의를 보든지 또는 영상을 보든지 실제적으로 현장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가시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 배워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제 이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문가분들의 노력, 연구에 정말 우리는 정말 무한히 감사를 드려야 되고 정말 인사를 제가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제가 하는 바람에서 오해가 없으시길 하는 바람에서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 또한 이제 부동산, 투자 또는 경제, 금융 알고 싶고 제가 배우고 싶은 욕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열정이 아직까지도 제가 있다 보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공부 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완전 계속적으로 폭등한다, 오른다, 무조건 부동산을 사주면 오른다, 그런 거 있죠. 무조건 오르고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오르고 인구가 줄어들지만 그래도 가구 수는 2050년,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또는 대한민국 이런 땅덩어리가 너무 좁고 그 좁은 땅덩어리에 또 70%는 산지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투자해라. 유동성이 폭발하는 이런 시대에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때는 이런 얘기 있죠. 물론 이 얘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투자를 해라. 무조건적으로 부동산만이 답이다라고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것은 좀 부자자 이렇게 재테크하시는 분들이 조금 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반대쪽 입장 있죠. 인구가 감소한다거나 실업률이 증가한다거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거나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너무 버블이다. 너무 고점 상태다. 가계부채는 점점점 너무 막 올라서 지금 역대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고 공급도 지금 너무 폭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반대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분 의견도 충분하게 우리가 고려하고 들어봐야 된다. 무조건 오르는 투자도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무조건 내리는 이렇게 사기나 이런 거 제외하고 무조건 폭락하는 이런 투자 방법도 무조건적인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말씀은 반드시 체크하고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투자에 적용할 부분은 정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겠지만 그 알고리즘이라고 있죠. 그 추천 영상이 저에게 이렇게 몇 가지 떠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전문가분의 경제 전문가 펀드 매니저였나 무슨 애널리스트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얘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맹목적인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 있죠. 이제 너무 저런 얘기 몇 년째 계속적으로 한쪽에 주장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지겹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번 그분이
주장하셨던 내용을 제가 한번 쭉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OECD 최신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저하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2021년 내년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작년까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고 올 초에 코로나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했다. 그런 얘기 하시고, 또 집값은 이제 떨어지게 돼 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사라. 2021년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품 다 꺼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반드시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집 마련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해라.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전세를 살아라 라고 그분이 제가 쭉 주장하는 것을, 제 얘기가 아닌 그분의 주장을 계속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쭉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듣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혹시 당신 실제로 부동산 투자 한 번도 안 해본 거 아니야? 해본 적 없지?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제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제 내면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목소리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한번 드려봤습니다.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애널리스트 등등 해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다리라, 또 기다리라, 작년까지는 투자를 했어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분 얘기처럼 올 초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괜찮았는데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예전에 투자했더라면, 아니면 불과 1년 전까지만 이분의 말씀 따라 투자했더라면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집값 그리고 또 정상화란 이분이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그 정상화란 기준이 이분이 상당히 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예를 들어서 기준을 문재인 정부 최초 들어설 때 3년 전이라든지 또는 1년 전이라든지 또는 10년 전이라든지, 도대체 어디가 정상화 가격이라는 건지,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얘기는, 아니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또는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얘기를 듣다가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 된다 그러네? 전문가 저분이 정말 연구를 몇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저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정상화가 도대체 언제야? 근데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올 초에 코로나가 터질 때까지 이분 얘기로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상당히 방어를 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1년 전 또는 2년 전에 샀어도 나쁘지 않았던 거 아닌가? 경제 성장률이 대한민국만 낮아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팬데믹이다, 선언을 했다,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 각 나라별로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기 부양이란 명목하에 있어서요. 다 빚이죠, 빚. 국가 채무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시대. 그렇다고 돈을 또 이런 상황에서 또 풀지 않으면 국가가 또 망할 것 같고 창업자 죽을 것 같고 경기는 다 완전 하락 증세에 완전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대책이 없다는 얘기겠죠. 제가 이제 항상 또 말씀드리는 얘기가, 분명히 최근에 대세 상승장은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인정했죠. 왜냐하면 규제 지역이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강남, 아니면 강남 주변 어디 서울 다 되다가 그런 또 주변에 주변에 경기도 정말 핵심 지역이 점점 이 규제 지역이 퍼져 나갔다는 얘기죠. 국가에서 인정했습니다. 여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할 거야. 그때 시기적으로 보면 전세 가격도 점점 늘어났고 올라갔고, 이제 매매 가격도 자체가 계속 올랐죠. 서울에는 이제 특수성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 있죠. 여러분들 경기도 또는 광역시, 지방의 대도시, 분명히 지방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제가 사는 이런 대구 지역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집값 상승은커녕 마이너스 P된 지역도 아직까지 있고요. 구축 중에서도 예전 가격 고점을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힘든 그런 아파트 또는 부동산도 지금 현재 2020년도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팩트란 얘기겠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데 모두 다 그냥 부동산 오른다 또는 부동산은 무조건 떨어진다, 반은 맞고 저는 반은 틀리다고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이 곧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서 이미 나왔다는 얘기죠. 전체가 떨어지냐 또는 언제 떨어지냐, 어디가 떨어지냐, 언제부터, 그 말은 정확하게 이분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그 영상 어디에도 찾아봐도 제가 집중해서 들어도 없다는 얘기죠.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마이너스 성장률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그냥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답은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역별로 다르고 각각 그 특수성마다 또 공급과 수요 정책마다 다 모두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도 말씀드리지만 초양극화 시대가 이미 접어들었고 앞으로 그런 양상이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 또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여러분들 이미 또 그런 상황도 또 그분들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셔야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재테크하냐? 뭐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게 주식이라 답을 얘기했습니다. 주식은 괜찮은가 얘기하니까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는데 주식 괜찮나요? 물어보니까 국내만 보지 말고 국외, 해외를 보라는 얘기겠죠. 해외 최고의 회사들, 그 우량주들만 계속적으로 주식, 뭐 우리가 적금하듯이 주식을 계속적으로 사다 모아라. 동학개미운동, 뭐 주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대한민국 뭐 국민 수준이 주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 말은 저도 일부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이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는 거 있죠. 뭐 부동산 또 여러 가지 뭐 주식, 펀드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이렇게 뭐 유튜브 뭐 이렇게 생산 활동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각화하는 것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전문가 의견을 여러분들 단순히 참고를 하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섭렵하시고 당연히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분 영상도 들어봐야 되고 저분 책도 봐야 되고 저분 강의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보면서 또 어느 정도 내 지식이 쌓이겠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내 원칙과 방향성이 조금씩은 저는 수정되면서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최종적으로 내 원칙과 그런 기준 자체가 확고하게 저는 정해진다, 뭐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드백 과정 있죠. 수정 보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 또 말씀 듣고 또 반대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제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이런 과정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반드시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뭐 당장 내 지갑 속에 10,000원이 2021년에 10,000원 또 2022년도 가서 그 10,000원의 가치가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점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실물 자산으로 교환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재테크, 투자 뭐 이런 정의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돈을 내 돈을 이제 은행에 넣는 것이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까먹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어찌 내 돈을 계속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방어를 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치열하게 여러분들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시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 얘기를 너무나 맹신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물론 힘들고 복잡하고 막 헷갈리시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봐야지만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가 생기는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도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무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